크리에이티브 퍼실리테이션, 창의적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저는 퍼실리테이션에 9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농촌 현장 프로그램 워크샵 퍼실리테이션에 제일 경험이 많은 그런 경력자입니다. 퍼실리테이션 워크샵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어떻게 워크샵을 잘 진행해서 소정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한바탕 놀다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되죠. 특히 농촌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모인 그러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샵 농촌 현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좀 즐겁게 어르신들 피곤하지 않게 재밌게 좀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즐거우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화려하게 꾸며볼까?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하면서 벽에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결과물들을 붙여놓으면 외견상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물들이 과연 창의적이고 에이전트나 의뢰인들 또는 참여자들의 만족시키는 좋은 결과물이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도표, 이미지, 색상 등을 화려하게 꾸며서 보기는 좋지만 그 결과물이 신통치 않으면 그런 것들은 정리는 잘했지만 제대로 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검증된 기법으로 컨설팅을 병행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니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의견만 끄집어내서 발산 수렴을 통해서 정리해보니 딱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을 하다가 유사인형 이렇게 다음 미팅, 오픈스페이스, 액션 러닝, 리더십 같은 거를 잘 진행하시다가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퍼실리테이션을 워크샵에 한계 복제하게 되면 저러한 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잘 해야 되겠는데 잘 생각대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 컨설팅을 하지만 그런 방법론을 써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받아내서 정리해서 비슷하게 흉내내면 되지 않을까?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대화와 참여 형식을 빌린 새로운 컨설팅 기법을 적용해보자 라는 시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고 언론에 충실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은 없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가 단순해야 된다. 단순한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또 실제 적용해야 되는, 참여해야 되는 참여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퍼실리테이션 책자를 보면 가득 도표만 차 있는데 하나도 써먹을 게 없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책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고 나서.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가 이건 정말 내가 토론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은 그러한 주제이고 참여자들과 잘 화합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가 나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몰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토론 주제에 대한 몰입이 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몰입이. 사실 진지한 토론 중에 갑자기 토론 중에 피곤하실 텐데 잠시 게임하고 놀이 좀 하다가 갑시다 하는 것은 그 몰입된 참여자의 어떤 진지한 토론의 분위기를 깨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다른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갑자기 어떤 주제를 토론한다면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중간중간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화합을 시키는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아는 조직의 구성원, 균일화된 그런 참여자들이 열심히 몰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끊고 시간을 소요하면서 놀이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몰입된 참여자를 이끌고 다양한 표현, 창의적 연상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가 잘 이끌어내야 되겠죠. 다수가 즐겁게 오랫동안 토론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몰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또 즐겁고 재밌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닐까? 과연 그럴까요? 다수의 팀원이 장시간 고민해서 얻은 결과가 그렇고 그렇다 하면 그건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다는 건 중요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로 창의적 결과물로 이루어져야만 고생한 보람이 있고 에이전트나 또는 부서장이나 한테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즐겁고 화려하게 재밌게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아. 그러면 결국 제대로 된 퍼실리테이션을 볼 수가 없겠죠. 결국 결과물이 창의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점은 우리끼리 즐겁게 토론을 하는 그 토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의 결과, 워크숍의 결과,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와야만 제대로 끝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iOS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iOS 퍼실리테이션은 뭐냐? 아이디어, 인벤티브, 이노버티브, 오퍼레이팅 스킬의 약자입니다. 창의적이고 이상적이며 혁신적인 프로세스의 설계 및 스킬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퍼실리테이션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의적 퍼실리테이션에는 3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참여, 스킬, 미션입니다. 참여는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수동적 의미의 참여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주어진 주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번 창의적 결과물을 구성원 팀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말하는 것이고요. 스킬은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서 창의적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론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끌어내는 그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미션은 가야 될 지향점이죠. 몰입된 참여자도 있고 잘 이끌어내는 스킬도 있는데 가야 될 지향점,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 지향에 가야 될 그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어떤 시작하기 전에 에이전트나 부서장이나 팀 리더가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 물론 세세한 것까지 지정하지 않지만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미션으로 보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전체 과정을,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살펴보면 참여자를 배에 탑승시켜서 그 배가 목적지, 미션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킬을 활용해서 하는 항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 번 더 밖에서 보면 몰입된 참여자를 배에 태우고 난파되거나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에 효율적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항해의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게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퍼실리테이션 항해에 로직이 있더라. 어떤 로직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발견, 발명, 인벤션, 문제 해결, 갈등 해결, 전략 등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는 공통의 로직이 있습니다. 항해에 공통의 로직이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문제 발견하고 그 문제를 세분화해서 대안을 찾는 이러한 공통의 로직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큰 덩어리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정확히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대안을 찾고 또 다른 문제를 세분화된 문제를 가지고 또 대안을 찾는 이런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행 과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게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제를 자유롭게 펼쳤다가 분리하고 초점을 좁혀서 좁혀진 관점을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단계겠죠. 그래서 발산, 수렴, 평가, 정의, 정하고 또 실행 계획을 전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죠.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통칭해서 전체를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어떤 큰 주제에는 여러 가지 작은 사안들이 있는데 큰 주제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발명의 예를 든다고 해도 이러한 위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형광등이나 TV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통째, 전체 물건을 해결하는 뜻이 아닌 거죠. 여기에는 모니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리모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화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음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세분화시켜서 그걸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풀었으면 주제 선정이나 문제의 단순화를 위한 발상과 수렴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정된 주제를 또는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발상과 수렴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 것들을 도출된 방안의 평가 및 선정을 한 후에 그 선정된 문제 해결 방안 또는 주제를 실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퍼실리테이션 업장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열린 마음, 자신감, 적극성을 갖고 몰입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과 적극성과 자신감은 발명의 3대 원리와 똑같습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러 사람과 토론할 때 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거를 진지하게 듣고 자신에게도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시도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열려야 상대도 마음을 열고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넓게 토론할 수 있죠. 또 적극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건 나와 상관이 별로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의 마음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적정한 위원들이 몰입돼서 열을 갖고 하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비로소 그걸 해결할 수 있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팀원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서는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열린 마음, 적극성,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운 후 또 다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열린 마음,
적극성, 자신감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명의 원리이기도 하고 창의력 향상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역량을 키운 후에 다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단순히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니죠. 브레인스토밍을 잘못하면 배를 타고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규제와 방향성 바로 창의적 사고가 함유된 규제와 방향성이어야 되겠죠.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참여자들이 어떻게 창의적 사고 역량을 단시간 내에 키울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얘기죠. 평소에 물론 창의성의 논리에는 모든 사람은 창의력을 갖고 있다. 단지 본인이 그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창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역량만 있다면 그 말하는 능력과 우리 뇌의 창의력이 발생되는 위치와 같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창의적인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뭐 기회를 준다고 해서 발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실리테이터가 창의적이어야 한다. 참여자가 창의성은 갖고 있으나 자신이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러한 창의성은 있으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참여자들을 창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퍼실리테이터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의적 퍼실리테이터, 이건 또 뭘까?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프로세스 설계, 단순화된 설계겠죠? 단순화된 프로세스 설계할 능력이 필요하고 참여자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이 창의력은 있으나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에서 창의력을 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상적인 또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이 뭐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실상은 외부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가 없이 조직 내부 구성원, 그 A의 팀원만으로 뭔가 역할 분담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회사의 어떤 조직 내에 비밀이 많이 있을 텐데 외부인이 와서 그런 비밀을 아무리 비밀 보장 각서를 썼더라고 해도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내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직에서든 간에 우리가 그 팀 내에서 가장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왜? 가장 그 조직의 논리, 사정, 각자 팀원 간의 어떤 생각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했으면 좋은데 이분들은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참여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스스로 팀원, 외부 참여자 없이 팀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프로세스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도표를 쓰고 뭔가 막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명료해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수월한 단순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 주제에 대한 공감, 해보겠다는 적극성, 자신감을 갖고 몰입을 해서 각자가 이미 갖고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퍼실리테이션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된 프로세스, 심플라이즈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참여자를 몰입시켜서 창의적인 사고를 수반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이끌어내는 크리에이티브 퍼실리테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